안녕 얘들아.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형용사를 배워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바로 형용사의 친구 부사를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팔품사 중에 자, 부사라는 녀석은요. 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 아이냐면 뭐뭐 하게 또는 뭐 조용히 이런 식으로 뭐뭐 하게 주로 많이 해석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형용사는 뭐뭐 한 니은 받침이라면 부사는 뭐뭐 하게 라고 해석되는 애들이고요. 자, 이 부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어자리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두 가지 역할을 했잖아요. 부사도요. 꾸며주는 아이예요. 근데 뭐를 꾸며주냐가 되게 중요해요. 형용사는 명사만을 꾸며줬지만 부사는요. 다양한 아이들을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그리고 동사도 꾸며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사도 꾸며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문장 전체까지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명사를 뺀 나머지를 다 꾸며준다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자, 예문을 들어가 볼게요. 에이미는 행복해요 라는 문장을 저번 시간에 배웠지. 어떻게 들어가요? Amy is happy. 자, 지금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온 케이스고요. 그쵸? 근데 에이미는 정말 행복해요 라고 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정말이라는 게 바로 뭐야? very죠. very. 그러면 이 very, 정말, 매우라는 단어가 뭘 꾸며주고 있지? 정말 에이미예요? 아니면 정말입니다야? 정말 행복하냐? 정말 행복하니죠. 즉,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에이미는 달립니다. 라고 해볼게요. Amy runs. 오케이? 근데 에이미는 달려요. 빠르게 달리네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추가를 할게. fast. 자, 지금 이 문장을 보면요. 이 빠르게라는 이 fast가요. 뭐를 꾸며줄까요? 빠르게 에이미는니까 빠르게 달린다. 그렇죠. 빠르게 달린다.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뭘까? 부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에이미는 빠르게 달리는데 매우 빠르게 달린다라고 해볼게요. Amy runs. 자, 우리 아까 매우라고 했던 게 very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이 조금 공간을 두고 very fas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my runs very fast. 이 very가요. 매우 Amy일까요? 매우 달린다까? 매우 빠르게일까? 그렇지. 매우 빠르게잖아. 그치? 이 빠르게를 꾸며주는 이 very. 아까 우리 동사를 꾸며주는 이 fast가 부사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부사 fast를 꾸며주는 very도 바로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문장에서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그 부사가 바로 부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다른 걸 하나 더 추가해볼게. 에이미는 매우 빠르게 달려요. 매일. 여기다가 every day를 추가해볼게요. 자, 이때 이 every day는요. 에이미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 이 전체가 있는 이 문장을 수식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부사는 형용사, 동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까지 수식하는 아이고요. 문장을 풍부하게 해줄 뿐이지 사실 문장의 주요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형식으로 구분할 때는 이 부사는 취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빼도 되는 아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자, 우리 이 부사의 좀 생김새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 생김새보다는 형태라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부사가 생겼느냐? 자,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 뒤에
ly를 붙인 경우야.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 아름다운 하면은 beautiful이야. 그런데 아름답게라고 하면 beautifully 이렇게 ly를 붙여서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여기 참고 표시를 하고요. lovely, friendly. 자, 요 단어를 볼게. 얘네를 보면 ly가 붙어 있어서 마치 부사처럼 보이기 쉽지만 사실 얘네들은요. 사랑스러운, 친근한, 정이 많은 다 형용사예요. 오케이. 그래서 ly를 보고 이거 부사네 라고 바로 체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얘네들은 형용사니까 잘못된 거를 고르세요. 또는 뭐 품사의 역할이 다른 걸 고르세요 하면 lovely, friendly 좀 조심해 주세요. 두 번째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야.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 이거는 선생님이 외우는 방식을 좀 설명해 줄게. 나는 너무 오늘 늦게 일어났어. late. 늦게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일찍 도착하고 싶은 거죠. early. 그래서 높은 high. 높은 담장을 높고요. 그리고 빠르게 아주 열심히 달려요. 그래서 학교에 도착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 볼게요. late. 늦게. early. 일찍. high. 높은. fast. 빠르게. hard. 열심히. 자, 얘네들은요. 형용사랑 부사랑 형태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ly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아예 형용사랑 부사와 형태가 다른 경우야. 자,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좋은 했을 때는 형용사 굿이에요. 근데 부사 잘, 그는 영어를 잘해, 피아노를 잘 쳐, 이렇게 잘 부사로 만들고 싶을 때는 goodly가 아니라 well입니다. well. 오케이? 그래서 아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빈도부사라고 하는 거는요. 자, 단어 두 개 합쳐졌어. 부사, 우리가 배웠던 형용사, 동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말. 그리고 빈도. 자, 이 빈도라는 걸 좀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빈도수라는 말 들어봤어? 빈도. 자, 빈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어떤 행위를 자주 하는지 그 자주 하는 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빈도부사라고 하는 건 적을게요. 얼마나 자주 행위를 하는지 나타내는 부사예요. 자, 여러 가지 부사들 중에 내가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가 바로 빈도부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빈도부사는요. 자, 크게 우리가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빈도부사의 종류 5가지. 자, 내가 만약에 어떤 행위를 맨날 해. 100% 하는 거야. 100%. 자, 우리가 나는 항상 양치를 해요. 나는 항상 아침에 머리를 감아요. 100% 하는 거.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always라고 하죠. s를 붙여주시고요. 해석을 할 때는 항상이라고 합니다. 항상.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80% 해요. 주로 하는 거죠. 맨날 하진 않지만 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주로 잠잘 때는 책 읽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usually라고 합니다. usually. 그래서 보통 또는 뭐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한 50% 하는 경우들이 있어. 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지.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sometimes 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often 이라고 해서 해석을 할 때는 가끔씩 또는 뭐 종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이제 점점 내려가요. 하는 숫자가 빈도수가. 자, 30% 하는 경우입니다. 자, 30% 하는 경우는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요. 30% 한다라는 건 70% 안 하는 거지. 거의 안 하는 거야. 자, 내가 거의 안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는 거의 운동을 안 해. 나는 거의 TV를 안 봐. 우리 거의 안 해. 자, 그럴 때는 hardly 또는 rarely 또는 seldom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좀 잘 안 외워질 수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hardly, rarely, seldom. 얘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죠? 0%입니다.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나는 염색 아예 안 해. 또는 나는 아예 청소를 안 해. 엄마를 안 도와줘.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안 할 때는 우리가 never 이라고 해서 절대로 뭐뭐 하지 않는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행위를 자주 하는지에 따라서 총 5가지로 나뉘고요. 자, 100%부터 50%까지는요, 얘들아, 봐봐. 어쨌든 항상 하고, 주로 하고, 가끔씩 하는 거잖아. 해석을 할 때 얘는 긍정문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30%부터는요, 안 하는 게 더 많잖아. 그래서 거의 뭐뭐 하지 않아. 또는 절대로 뭐뭐 하지 않아. 얘네들은요, 우리가 뭐 취급해요? 부정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not이 없지만 얘는 의미 자체가 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빈도수가 뭔지도 알았고 종류도 알았어. 그럼 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사실 우리 영어에서 부사는요,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문장을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얘는 문장의 요소도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자리가 없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빈도 부사만큼은 딱 정해진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거는요, 동사가 결정을 하고요. 자, 쌤이랑 같이 외웠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디, 비디, 일동아. 뭐라고? 조디, 비디, 일동아. 자, 빈도 부사 하면 꼭 기억을 해야 돼. 조디, 비디, 일동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사실 뭐 always, usually 이거를 구분해라고 내는 건 아니고요. 빈도 부사가 올바른 문장에서 자리에 들어갔는지 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얘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금방 선생님이 했던 다시 조디, 비디, 일동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동사일 때는 동사가 조동사, 뭐 will, must, can, 뭐 또는 have to 이런 식으로 조동사일 때는 뒤에 와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비동사다. 즉 am, are, is 또는 was, were 이런 식으로 비동사다. 얘도 뒤에 와야 돼요. 그런데 일반 동사다. 뭐 run, study, write, read 이런 일반 동사다라고 하면 얘는 앞에 와야 돼요. 앞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항상 늦는다 해볼게요. 일단 나는 늦는다. 나는 지각한다를 보면 I am late야. 자, 여기서 동사가 어디지? am. 비동사잖아. 그럼 나는 항상 늦는다라고 하고 싶을 때 항상 이 always의 위치가 비동사 be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I am always late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나는 영어 공부를 해요 라고 해볼게요. I study English. 그러면 나는 주로 영어 공부를 합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로니까 usually를 써야 되고요. 근데 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study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일 때는 여기 앞에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I usually study English가 되는 거죠.